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공부를 하고 개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방학 기간에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못하게 되죠. 그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좀 조심하는 것보다 직시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라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를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월 달부터 학교에 가게 되잖아, 그죠? 학교에 가게 되면 시간 관리를 대부분 못 한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 학교 수업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좀 그렇지만요.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같은 만약에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 있다. 아,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쳐. 나 이 선생님만 좀 듣고 싶어. 이해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런 거 하고 또 같은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아, 이 선생님은 진짜 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한 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혀 난 모르겠다. 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 선생님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하고는 전혀 코드가 안 맞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는 것. 듣고 싶지 않은 것보단 효과가 없는 것. 근데 구분을 먼저 하세요. 이게 조금 뭐랄까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어차피 효과적인 공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래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영역 지우개가 구분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자, 지우개를 지우고요. 자, 지우개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듣고자 하는 이 수업은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강을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이 시간에 이거는 인강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선생님한테 철저하게 의존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필기하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정리하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갈 건 아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문제집이 A, B, C, D가 있다 칩시다. 공부가 있잖아요. 95점 이상인 학생은 어떤 문제집이 좋을까 진짜 고민을 좀 해도 됩니다. 근데 80점밖에 안 나오는 학생은요. 아무 문제집이라 다 좋아요. 아무거나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인강이 나오고 맞다 안 맞다 하면서 인강 좀 듣다가 학교 수업 이 선생님 또 내 마음에 드니까 좀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요. 거의 90% 학생이 실수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게 좋고 저 단어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좋고 이 설명은 이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실제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대화 점수 안 오릅니다.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 좀 어려운 거는 극복하고 그걸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누가 더 쉽게 가르쳐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95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95점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 1등급까지는 아닌데 2등급, 그러니까 1, 2등급이 아니다. 이러면요. 하나만 딱 잡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 3학년 딱 올라가면 선생님 먼저 이야기를 딱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아, 이 선생님이 너무 이 선생님 커리대로 쭉쭉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것. 그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실제는 이제 듣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할게요. 듣지 않는 과목이다. 무시를 할 때는 개무시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게 선생님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선생님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선생님은 그만큼 많이 노력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그렇게 좀 이게 안 맞으면 있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또 안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를 있습니다. 선생님 눈치 보면서 자기 공부는 열심히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예의는 있어가 눈치는 보고 내가 말한 개무시는요. 선생님한테 예의 없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기 수업 시간 딴 거 공부하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야를 쳤어. 그럼 당연히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조건 빌어야죠. 제가 말한 것은 그거 빌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빌어야 되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 미안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교무실이라는 것은 학교 공부도 따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내 공부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내 거에 철저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또 노하우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 만약 그 과목이 과학이면 그 시간에 과학을 하세요. 꼭 과학하는 날에 과학 시간에 수학을 하고 수학 시간에 꼭 과학을 하면서 있잖아요. 꼭 걸려서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힘들게 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과학 시간에 과학을 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을 하고 국어 시간에 국어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킬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뭐 설사 뭐 한다 하더라도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뭐 선생님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옆에 거 좀 참조해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또 화가 나지. 화가 나도 선생님 얼굴도 좀 세워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잘 잡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과학 시간 과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노하우입니다. 학교 가는 시간 있죠. 학교 시간.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학원이든 뭐든 개인적인 공부 시간이 있죠. 그죠? 이때 학원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걸요. 학원 따로, 학교 따로, 학생 따로 이러면 다 망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실제는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는 게 왜 위험한 노릇이냐면요. 3월달에서 수능까지 가는데 학원 커리큘럼이란 게 잘 따지고 보면 학원에 갔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는 게 그 얘기예요. 실제는 학생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보면 다들 지쳐 있어요. 근데 점수는 안 올라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학원 따로, 학교 따로, 학생 따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학원에서 이건 진짜 중요한 노하우인데 학원에서 있잖아요. 학교에 복습할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학원에서. 그리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학교에서 과학 한다? 그럼 학교에서 이걸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정리를 잘 해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에서 복습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수업만 받고 가버리면 안 되고 수업 받고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서 학교에 가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요. 결과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이 있고 학원 생활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반감이 되고 학교도 반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바뀔 거냐? 학교 안 바뀝니다. 학교가 바뀔 것 같으면 학교가 사교육이죠. 그죠? 학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학원에서 뭔가를 배웠으면 이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 복습을 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중에 어떤 과목은 정말 내가 듣고 싶다. 철저하게 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이 선생님에게 의존하세요. 그리고 이 커리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커리큘럼이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에게 와서 그 정도 열성적으로 뭔가를 묻고자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싫어할 선생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안 맞느냐? 학교가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학교. 그죠? 많이 차지하죠, 시간이. 그 다음 학원인데 이 둘이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요. 핵심이 그죠? 박자를 맞춰야 되죠. 학교 박자 치면 학원이 희생해야 되고 학원 박자 치면 학교가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박자를 잘 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정답은 그거죠. 뭐냐면 어느 학원이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바꿔주겠습니까? 어느 학교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꿔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요. 근데 내가 과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점검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내가 3월달 공부하는 게 5월달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3월달 공부할 때 1월달 공부한 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보통 학생들이 그냥 하듯이 계속하면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갑니다. 진짜로. 이래 되면 이제 우리만 힘들어지죠. 그죠? 이걸 이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제 학교를 탓할 것도 아니고 학원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누굴 탓할 시간도 없고 사실 원인도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학원은 학원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학원에 배운 걸 3월달에 학원에 배운 걸 11월달까지 기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좋은 것들을 3월달에 배워서 11월달까지 기억할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제 고민하면은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했던 말들은 그냥 대략적인 어느 정도지, 제가 했던 말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에 맞는 어떤 것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 찍겠습니다.